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들던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거나,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경험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엄연한 질병의 신호입니다. 2020년 지금 근감소증은 우리나라 시니어 건강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어르신 운동 완전 정복, 줄여서 어운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이토록 근감소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근육이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2분은 이미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감소증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노인병학회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운동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꼭 보셔야 할 어르신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감소증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영어로 사르코페니아, 살초페니아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사르코는 근육, 페니아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즉, 근육이 부족해지는 병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이 줄어들고 근육의 힘과 기능이 함께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누구나 근육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30살을 넘기면 1년에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0이 넘으면 그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그것을 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근감소증이 질병 코드를 받아서 병원에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둘째, 뼈가 약해져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됩니다. 넷째, 면역력이 떨어져서 폐렴 같은 감염병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상황, 바로 요양원 입소나 장기 와상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20%, 5분 중 1분은 이미 근감소증이거나 그 전 단계에 계십니다. 1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3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근감소증은 특별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민 건강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왜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하시고 자녀분들이 독립하시고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는 정직한 조직입니다.
일주일만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근육의 10%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두 번째 원인은 단백질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 들면 고기는 줄이고 채소 위주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오히려 시니어 시기에는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같은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들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노화와 함께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면서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질환과 약물입니다. 당뇨, 갑상선 질환, 만성신장병 같은 질환과 일부 약물이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자, 그럼 내가 근감소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다. 둘째,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진 시간 안에 길을 건너기 어렵다. 셋째, 계단 10개를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가기 힘들다. 넷째, 페트병 뚜껑을 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 다섯째, 최근 1년 사이에 의도치 않게 체중이 3kg 이상 빠졌다. 여섯째, 바지가 헐렁해지고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다. 이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당되는 증상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 외에도 집에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 둘레 측정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줄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재어보세요. 남성은 30cm 미만,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감소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건 일본 도쿄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노인의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간편 진단법입니다. 줄자가 없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핑거링 테스트입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서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만약 고리와 종아리 사이에 틈이 많이 남는다면 근육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고리가 꽉 차거나 오히려 종아리가 더 굵어서 고리가 안 만들어진다면 근육량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아주 쉽죠? 지금 바로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의 자가 진단법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입니다. 팔짱을 끼신 상태에서 등바디가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완전히 일어서기를 5번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겁니다. 12초 이내에 못하신다면 하체 근력이 심각하게 약해진 것입니다. 10초 이상 걸리신다면 근감소증 고위험군입니다. 만약 이런 자가 진단에서 이상이 발견되셨다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바디와 비슷한 생체정의 저항 분석 BEA 검사 또는 이중에너지 X선 흡수계측법 DXA 검사를 통해 근육량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악력계로 손에 쥐는 힘을 측정하고 보행 속도도 측정합니다. 이 3가지 검사, 근육량, 근력, 신체 기능, 결과를 종합해서 근감소증 진단을 내립니다. 2022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근감소증 검사에 일부 보험 혜택도 적용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2026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운동 완전 정복, 줄여서 어운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름 그대로 어르신들께서 운동을 완전히 정복하시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운완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무료라는 것입니다. 둘째, 집 근처 보건소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에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 운동 지도자가 어르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후에 딱 맞는 맞춤형 운동 처방을 해드립니다. 넷째, 주 2회에서 3회, 회당 50분 정도 진행됩니다. 다섯째, 근감소증뿐 아니라 낙상 예방, 균형 감각 훈련, 유연성 향상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어운완 프로그램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런지, 벽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 운동부터 탄력 밴드와 작은 아령을 이용한 저항 운동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축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빠르게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실내 스텝 운동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균형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기, 직선 걷기 같은 동작으로 낙상을 예방합니다. 네 번째 축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으로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셔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로 검색하시거나 복지로 1516-413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어운완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전문 지도자가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운동을 지도해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한 어운완 라이브 방송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에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대표님, 이거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누릴 권리가 있는 혜택입니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집에서 혼자서도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근력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체입니다. 우리 몸 근육의 약 70%가 허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체 운동만 제대로 해도 근감소증의 70%는 막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튼튼한 의자를 등 뒤에 두시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가 목표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번째 운동은 뒤꿈치 들기입니다. 싱크대나 의자를 붙잡고 서신 다음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15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어 서기입니다. 등을 벽에 붙이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천천히 내려가서 의자에 앉은 자세를 만드십시오. 그 자세로 20초에서 30초 버티시면 됩니다. 허벅지가 후끈후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다리 뒤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의자 등바디를 붙잡고 서신 다음 한쪽 다리를 뒤로 곧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리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입니다. 양쪽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다섯 번째 운동은 옆으로 다리 올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자를 붙잡고 서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골반과 허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둔근을 강화해서 낙상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하체 운동을 하루에 15분만 꾸준히 하시면 한 달 안에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 운동은 많이보다 꾸준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지금 영상 잠깐 멈추시고 의자에서 다른 번만 일어났다 앉았다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체 운동을 알려드렸으니 이제 상체와 코어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상체 운동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문을 열거나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심지어 밥을 드실 때도 상체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어, 즉 우리 몸의 중심부 근육은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운동은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일반 팔굽혀펴기는 시니어 분들께 무리가 될 수 있으니 벽을 이용한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 서신 다음 양손을 어깨 높이로 벽에 대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려서 가슴이 벽에 가까워지도록 한 후 다시 밀어내시면 됩니다. 10회씩 3세트 해주세요. 가슴과 팔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페트병 아령 운동입니다. 밀리리터 페트병에 물을 채우시면 훌륭한 아령이 됩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바이셉 컬을 2회씩 3세트 해주세요. 너무 무거우면 페트병 안에 물을 조금 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어깨 으쓱 운동입니다. 양손에 페트병을 들고 어깨를 천천히 귀 쪽으로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목과 어깨의 결림을 풀어주고 승모근을 강화합니다. 15회씩 3세트 해주세요. 네 번째 운동은 앉아서 복부 운동입니다. 의자에 바로 앉으신 다음 양손을 의자 옆을 잡으시고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양쪽 각각 10회씩 하시면 복부 근육과 장요근이 강화됩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엎드려서 팔다리 뻗기입니다. 네발기기 자세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쭉 뻗어서 3초 버티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버드독이라는 유명한 코어 운동입니다. 양쪽 각각 10회씩 해주세요. 허리 통증 예방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 상체와 코어 운동도 하루에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하체 운동과 합쳐서 하루 30분, 딱 30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셔도 먹는 것이 부실하면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운동은 엔진을 돌리는 것이고 식사는 연료를 넣는 것입니다. 연료 없이는 엔진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근감소증 예방 식단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대한노인병학회의 2025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니어는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의 단백질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60g에서 7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요.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7g, 두부 한 모에 약 20g, 닭가슴살 100g에 약 25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우유 한 컵에 약 10g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매 끼니 단백질 분배입니다. 하루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골고루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의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을 대충 드시거나 거르시는데 이건 근감소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침에 꼭 계란 1개, 우유 1컵 또는 두부 반 뭐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 선택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흡수율이 다릅니다. 달걀, 우유, 닭고기, 생선, 두부, 콩류가 흡수율이 좋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비타민 D와 칼슘 함께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빛을 하루 15분 정도 쬐시고 멸치, 시금치, 우유, 치즈, 연어 같은 식품을 자주 드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0%는 물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은 최고의 약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대표님,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근감소증이 무엇인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어운함 프로그램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하체와 상체 근력 운동, 마지막으로 단백질 식단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근육은 나이를 이기는 최고의 자산이다. 돈도, 명예도, 자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바로 우리 몸의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90세 할머니도 또 꾸준히 운동하시면 근육이 붙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로 증명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대표님은 이미 다른 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십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딱 3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첫 번째, 오늘 바로 종아리 둘레를 재보시거나 핑거링 테스트를 해보세요. 두 번째, 내일 아침부터 계란 1개 또는 두부밥 물을 꼭 드세요. 세 번째, 내일부터 하루 15분만 하체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의자 스쿼트 10번, 뒤꿈치 들기 15번.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기하셔도 석 달 뒤에는 완전히 다른 몸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어운함 프로그램 참여도 신청해 보세요. 무료이고 전문가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자매, 이웃 어르신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셨던 내용이나 다음에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대표님,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